reclaim this city for the glory of Rome.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글래디에이터 2입니다. 글래디에이터 2는 막시무스의 죽음으로부터 20여 년 후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운명을 건 결투를 벌이는 루시우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Ready to Rome! 오늘 나름 그래도 이 흐름은 재밌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재밌겠다. 뭔가 로마 이야기하면 강대국이고 거기에서 그 로마 시대에 발전한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글라디에이터 보는 건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액션의 그 영화 비중이 너무 높아갖고 약간 돈 얘기가 좀 적었다? 보면서 느낀 건 로마를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거를 녹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지식의 저주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거야 너무 빠져서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지? 라는 생각하는 이렇게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전 세계 관객들한테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영화 소감. 하도 사람들 욕을 하니까 그걸 듣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래 볼 것도 있고 스케일은 컸다. 나름 괜찮았다. 네, 스토리는 좀 너무 많아서 아쉬웠다. 저는 스케일이나 디테일은 진짜 최고다. 명작 만들어본 사람이라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저 이렇게 1편의 막시무스가 정말 독실한 아버지의 어떤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혼외자가 있었다. 너무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작가분 사실 나의 막시무스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작가. 근데 이거는 너무 한국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네. 혼외자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동양적인 문화가 되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1편에 저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가족을 그리워하는 계속 전쟁 끝나면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가족과 보내고 싶다. 이게 되게 중요한 테마였는데 동갑이거든요. 지금 그 공주의 아들하고 자기 1편에 죽은 아들하고 동갑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전쟁이 많은 나라의 특징이 항상 남편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그런 개방적이거나 그게 개방적인 거죠. 네. 그렇죠. 약간 그렇게 듣고 보니 또 너무 동양적인 해석이긴 하네요. 왜냐면 시저가 유부녀들 엄청 많이 꼬셔가지고 그걸로 유명했거든요.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서 그러고 보면 약간 현대적인 그렇죠.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뭐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려지잖아요. 동성애도 되게 흔하고 그쵸, 좀 자유로운 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나의 막시무스를 혼외자를 혼외자로 이렇게 봄님은요? 저는 영화 좋은 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 이 정도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거는 신인 감독이 과연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같은 이제 여든된 노장이 찍으니까 이 정도의 스케일이나 프로덕션을 찍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 영화를 찍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하면 이 영화는 찍는데 1년이 걸린 영화가 아니라 리들리 스콧이 원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한 원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 찍어온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대단하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의상하면 진짜 혼외자 빼고 그 영화의 덴젤 워싱턴이 내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상인 같은 애랑. 그래서 상인한테 처음 데나리우스로 내기하자 할 때 상인이 호스트가 2,000을 올리자 그래서 그 주인공하고 다른 검투사랑 그 파티에서 싸우잖아요. 그 황제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그래서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이 2,000 데나리우스가 얼마일까? 감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처럼 약간 우회적으로 그 돈의 가치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소재가 앞에 나오면 이 돈이 엄청 크구나. 아니면 대사로라도 2,000 데나리우스면 뭐 이렇게 누가 옆에서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라도 좀 쳐주면 딱 이렇게 팍 찰떡 같은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소 1,000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황소 1,000마리 크다. 근데 데나리우스라는 단위를 기억을 하고 저희 팀원한테 로마 화폐 찾아봐 그랬더니 데나리우스 없다.
세스테르티우스라고 이게 네. 제일 낮은 단위예요. 로마 돈에. 이거가 4세스테르티우스가 모이면 1데나리우스가 되고 데나리우스가 은화를 데나리우스로 부른대요. 1000개의 은화, 뭐 2000개의 은화를 걸고 한 거죠. 내기를. 네. 그러면은 이 세스테리우스 더 낮은 단위, 이 1세스테리우스의 가치가 얼마일까? 네. 그걸 보면은 돈의 화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빵 하나의 가격이 0.5세스테리우스나 1세스테리우스래요. 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3세스테리우스, 6세스테리우스 사이래요. 4로 하면 4배였으니까 하루 4세스테리우스 받는 애는 1데나리우스를 받는 거니까 2,000이면 누군가 2,000일을 일을 해야 네.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기치고는 좀 큰 거죠. 그렇죠. 이 세스테리우스가 그냥 이렇게 달러로 얼마 정도 되냐. 그 빵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보통 빵 한 덩어리가 1세스테리우스인데 미국에서 빵을 달러로 사면 뭐 2에서 5달러 정도니까 그 정도 교환비가 나오는 거고. 다만 좀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로마 시대엔 인건비가 낮으면 낮았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로마인이 하루 일당이 3에서 6세스티리우스라고 하면 빵이 1세스티리우스 비싼 게 그럼 하루 일하면 3번 딱 빵 3조각 먹으면 끝이잖아요. 3일 때. 근데 지금 현대 미국인들은 일당이 거의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못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못해도 10배에서 이상 그 자체로도 차이 나는데 미국 GDP랑 이때 로마 시대 GDP를 뭐 추정해서 보면 네. 거의 100배에서 1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세스테리우스는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내용에서 한 3달러 정도로 볼 건데 네, 네, 네. 그 체감 느낌은 거기에 100배를 하시면 돼요. 100배나 1000배. 그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네. 왜냐면 이게 비용 차이를 계산을 안 하면 조금 뒤에가 이해 안 갈 수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2000 데나리우스가 네. 단순히 달러로 계산하고 원화로 팔보면 한 3천만 원 돈인데 네. 그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3천만 원 곱하기 100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30억 정도 30억? 돼요. 너무 센, 한 방에 너무 센. 그럼 10배. 네. 3억 정도. 3억 정도. 10배 정도 적당하겠다. 네, 네, 네. 그래서 3억 정도라고 보고 내기를 또 하잖아요. 네. 근데 집을 뺏기니까 3억 정도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10배 계산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 영화를 보면서 황제가 검투사 대회를 이렇게 막 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돈이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얼마가 들었을까? 영화의 첫 네. 번째 검투 시합할 때는 핵심이 되는 게 뭐였겠어요? 그 여기 예고편에 나오는 코뿔소랑 네. 인기 검투사 이 비용이 얼마였을까? 안 웃긴 것 같아. 나 재밌게 생각해왔는데 네. 재미가 없네. 코뿔소 원래 아프리카나 동아시아에 살기 때문에 로마에는 없거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네. 로마로 일단 갖고 와야 되고 살아있는 채로 와야 되니까 먹을 거 계속 먹죠. 그리고 관리하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절대 싸지 않다. 한 마리 가격을 이렇게 역으로 추산해보고 챗GPT도 해보면 한 마리당 대충 10,000에서 20,000 세스테리우스가 든다는 거예요. 네. 현대 화폐로 보면은 한 3만 달러, 8만 달러. 네. 8만 달러면 얼추 1억 네.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겠죠. 현대에도 코뿔소 하나당 한 2억 정도 드는 거고 문제는 영화에서 그 코뿔소가 좀 망가지잖아요. 네. 그 손해 1억 원 기본 원가의 손해가 또 있고 검투사도 뭔가 유명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딱 일단 기술이 많잖아요. 코뿔소 탈 줄 알죠? 그리고 거기 보면 막 되게 다양한 무기도 쓰고 잘 싸우잖아요. 검투사 몸값도 한번 계산해봤는데 인기 없는 검투사의 몸값은 대충 한 3,000 세스테리우스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근거는 1편에 보면 러셀 크로우가 팔려갈 때 3,000 세스티리우스에 팔려가요. 2,000 세스티리우스. 네, 그래요. 네. 네. 러셀 크로우를 볼 때 잘 싸울 것 같다고 해서 데려가니까 2,000 세스테리우스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전문적으로 검투를 하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다 보면 3,000 세스테리우스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은 최소 3배에서 뭐 거의 5배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기 있는 검투사 같은 경우는 뭐 10,000 세스테리우스나 15,000 세스테리우스인데 원화로 하면 한 3만 달러, 한 45,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원화로 하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 기본 몸값. 왜냐하면 이 시절은 여기 감안해야 되는 게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가 조금 낮으니까 그렇죠. 노예고 이들은 다 검투사 보통 노예나 전쟁 포로를 많이 썼대요. 그렇게 보면 검투사 몸값하고 코뿔소 가격 2개를 더하면
1억 6천, 7천에서 2억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주인공 포함한 노예들은 전쟁 프로였으니까 공짜 그렇게 됐을 테니까 그래도 한 1억 정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1억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장에 1편을 보면 경기하기 전에 빵을 나눠주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는 그 장면이 안 나오지만 네. 빵값이 얼마일까? 네. 빵을 다 나눠줬다고 봤을 때 빵값이 얼마일까? 이걸 더해줘야겠죠. 2억 네. 정도에 빵 한 덩어리를 콜로세움 다 사람들한테 주려면 네. 빵 값은 아까 전제를 했을 때 0.5에서 1세스테리우스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관객은 콜로세움에 한 8만 명 정도 들어갔다. 네,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8만 명이 들어오는 경기장인데 네. 빵을 왕이 준비하는데 8만 개보다 적게 준비할 리는 없잖아요. 네.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최소 8만 개는 준비했다 치면 네. 빵이 0.5 세스테리우스면 4만 세스테리우스고 1이면 8만이거든요. 달러로 해보면 최소 비용은 한 12만 달러, 최대는 32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밥값이 그 검투사랑 코뿔소보다 더 비싼 거죠. 거의 2배는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첫 번째 경기에는 한 5억 정도 드는 거고 10배도 50억이고 그리고 GDP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 한 100배 정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500억 정도, 50억에서 500억 사이에 얻는 금액이 되겠죠. 그 가치를 좀 평가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큰 돈이 들었을 거다. 첫 번째. 그렇게 한번 한때 돈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감이 오네요. 그렇죠. 네. 한 50억짜리 콘서트 네. 같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공짜 콘서트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했을 것 같다. 그 단순 임금 격차는 한 10배 정도 나왔어요. 근데 GDP 기준으로는 100배, 1000배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얘는 노예를 쓰니까 생산 원가를 단순히 비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임금이 엄청 낮더라고요. 로마 시대에 보면. 싸요. 엄청 싼 거잖아요. 아까 그 최저임금 받으면 비싼 빵 3개 먹고 끝이잖아요. 네. 하루 임금이. 네. 그 입에 풀칠밖에 못하는. 진짜로 그런 과거의 임금이 낮았을 것 같긴 해요. 돈을 비교한 거는 이렇게 재미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제를 같은 수준에 놓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현 시점에 느낌적으로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렇게 이게 저희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거에 그죠. 대해서 심도 있게 한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다. 네,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기가 더 이 글라디에이터 2의 가장 제가 봤을 때 핵심인데 모의 그 해상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얼마가 들었을까? 아,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잖아요. 딱 생각만 해봐도 배 2대가 나오니까 배값은 얼마가 들었을까? 생각해보는데 여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화 초기에 그 전쟁을 위해서 배가 나올 때는 잘 보면 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 혹은 원래는 3층 이렇게 되는데 밑에 노예가 노를 젓고 위에 군인들이 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검투 대회에서 한 거는 층이었고 단층에 노를 옆에서 졌다가 싸우는 그렇죠. 낮은 네. 전쟁용 배보다는 훨씬 쌌을 거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 해전용으로 작은 배라고 추정하면 제가 뭐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한 6천에서 10,000 세스티리우스 정도. 네. 그러면 3만 불이니까 한 3천만 원? 실제로는 배는 더 비쌌을 것 같지만 어쨌든 배 만드는 노동력이 쌌을 테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두 척이 있었으니까 최소 6천에서 8천 뭐 약간 더 거기 보면 장식이 화려하니까 한 8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배 한 15명 이상은 타고 있었잖아요. 최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 배 저쪽 배 해서 합쳐서 한 30명 있으면 검투사 한 명의 몸값이 뭐 1000에서 2000 세스테리우스 낮게 왜냐면 아까 3000이지만 좀 더 낮게 계산해 보면 30명 검투사 값은 그래도 뭐 3만 6만 세스테리우스 정도고 달러로 하면은 9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물을 다 채웠잖아요. 그렇죠. 물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물값. 콜로세움의 크기를 계산해봐야 돼요. 길이는 87m, 너비는 55m래요. 네. 3,770평방미터 사이즈가 나오고 수심은 한 1.5m, 5m 이렇게 원래는 영화는 좀 더 깊었는데 계산 힘드니까 한 1.5m라고 하면 리터로는 560만 리터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어느 정도 영역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안 와닿으니까 네, 네. 현대 수영장 2,200개 정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약간 깨는 게 뭐가 있냐면 로마는 관계 수로를 잘하는 나라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상수도를 쓸 줄 아는 나라였는데 되게 특징적인 거는 공공으로 쓰는 거는 공짜였어요, 물이. 그 가정으로 파이프를 빼내서 하는 것만 비용을 받았대요. 근데 이 콜로세움 경기는 공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값이 쌌을 거라는 거죠. 네. 물 1리터당 가격은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 0.01 세스테리우스에서 0.02 세스테리우스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물값은 많아야 100 세스테리우스 수준이니까 한 $300 정도밖에 안 들었을 것 같다. 여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갔네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바닷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민물 계산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로 계산을 하면 이게 그냥 근데 영화에서 바닷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그걸 감안해서 만드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로마에서 바다까지 그래도 꽤 멀더라고요. 그쵸. 그냥 네. 길어서 쓸 수 있는 수준 아니어서 네, 네. 타협을 한 거죠. 제가 민물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네. 배값, 검투사값, 물값 해서 최대 $32만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다. 32만 달러요. 네. 여기 밥값이 빠졌잖아요. 네. 빵값 하면은 네. 여기 한 1억 6천 정도 더 들어가니까 네, 네. $16만 정도 더 들어가니까 48만 뭐 $50만 정도 들어간 거죠. 원화로 하면은 7억에 이제 인플레 우리가 생각하는 배수 한 10배 정도 네. 하면 70억짜리. 그러니까 더 돈이 많이 들었다. 이게 생각보다 비싼 경기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1편에는 왜 그 콜로세움 경기를 하는지 조금 앞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2편의 쌍둥이 형제는 그 정도 디테일은 좀 없고 이미 감독님도 1편을 본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그 전제하에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1편을 보면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한다 이거는만 느꼈지 이렇게 비용적으로 보면 나름 노력을 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50억, 뭐 70억 정도를 써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50억짜리 콘서트면 우리도 공짜면 네. 가야죠.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시대상을 이제 보면 로마가 주변에 전쟁을 많이 해서 소국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지만 자기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를 많이 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인돌도 내가 이 고인돌을 이만큼 세울 수 있으면 이게 노동력이라든지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부족장의 힘을 이렇게 상징하는.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라고 되게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목적이라고 여기서 들었거든요. 그 목적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로마는 이 정도의 전쟁에 돈을 태울 수 있는 그쵸. 부가 있다. 부가 있는 나라다 라는 걸 되게 과시하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엔터테인먼트는 좋아하는 거죠. 그리스는 올림픽 한 거고 그렇죠. 로마는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검투 대회나 영화 배너에 나온 것처럼 마차 대회 네. 이런 걸 했을 것 같고 마차 대회도 있으면 재밌었겠네. 아마 그런 검투사 대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1편에도 그 마차를 탄 그 적하고 주인공 일행하고 싸우는 게 그쵸. 첫 번째 네, 검투. 네, 네. 어쨌든 그 전쟁의 모형을 그 콜로세움 안으로 가져다 놓은 거니까 그 시대의 로마가 전쟁하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1편이 되게 저는 처음에 보고 고증이 잘 됐다고 엔터테인먼트의 서사를 검투 대회에 대한 잘 만든 것 같은 게 1편 첫 번째 그 마차랑 그 주인공 일행이랑 싸우는 게 주인공 일행이 한니발이고 카르타고의 한니발이고 맞아요. 네, 네, 마차를 탄 애들이 로마군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어요. 네, 네. 그 로마의 아프리카누스라는 그런 장수가 나중에 한니발 이기거든요.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한 건데 문제는 로마 역할하는 그 인들은 노예들이어서 피부색이 검거나 아프리카인들이잖아요. 북아프리카인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맞고 또 하나는 하니발하고 그 아프리카누스인 장군 스키피온가 그런데 그때 그들이 유명한 이유는 전차를 타서가 아니라 말을 기병을 활용해서 전쟁을 할 줄 알아서 이 둘이 강한 거였거든요. 근데 전차는 그 전 세대 등자라는 거가 발명. 등자가 이렇게 말 탈 때 발을 놓는 발받침인데 그쵸. 네. 등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기마병을 안 쓴 이유가 순수하게 허벅지 힘으로 말을 붙잡고 있어야 돼서 전쟁을 잘 못해서 기마를 못 쓴 건데 등자가 생겨서 그 위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할 수 있어서 바뀐 거거든요. 이게 좀 샜는데 역사의 소재는 갖고 오되 더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거꾸로 역사랑 반대로 하니발 역할한 그 러셀 크로우 쪽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알고 만들었구나 이 작가랑 감독이 이거를 로마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네. 한 것 같다. 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했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그 배로 싸우는 거는 사실 로마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운 걸 한 거예요. 네. 그 영화 302편이거든요. 2편에 나오는 전투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편이 좀 더 로마의 느낌이 더 강하고 2편은 좀 재미를 위해 좀 더 각색되지 않을까. 물론 그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해전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모의전 비슷하게. 그렇지만 1편에 그 느낌이 딱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하니발하고 스키피오랑 한 전쟁이 로마사에 되게 중요한 전쟁이고 로마가 약간 망할 뻔했거든요. 하니발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결국 로마가 이기면서 더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카르타고를 이기면서.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고 싶잖아요. 로마인들. 그렇죠. 딱 맞는 건데 이제 그리스는 정말로 순수 엔터테인만 있는 거죠. 이쪽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코모두스 황제가 한 거는 나름 되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고 여기 쌍둥이 형제는 조금 더 또라이잖아요. 그냥 재미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일단 1편은 막 약간 팀워크나 전략 이렇게 보면 막 처음에 여러 명이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호랑이 나오고 하니까 좀 더 박진감 있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머리 쓰는 건데 2편은 훨씬 화려하게 스케일 위주의 전투다. 맞아요. 일단 코뿔소를 타고 오는 것 자체가 판타지인 거죠. 왜 그런가요? 그 아프리카가 가까워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코뿔소 타고 나오는 있었어요? 예, 그런 장면이 잠깐 있었어요. 예. 코뿔소가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그 돌진하는 코뿔소를 이렇게 모리를 확 뿌려가지고 예, 이렇게 뭐라고 눈을 하죠? 가리고. 예, 안목을 착 친 다음에 뭐 한다, 뭐 그런 걸 이렇게 되게 액션을 박진감 있게 잘 설계했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예.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네. 부딪혀서 쓰러질 줄 몰랐어요. 네. 벽에 코뿔소가 뿔을 박아갖고 그 멈춘 거이긴 한데 완전히 멋있게 피할 줄 알았는데 부딪히길래 네. 피디님 뭐에 터지신 거예요? 공감해서 그죠? 되게 기대했어요. 저는 와 진짜 멋있게 피하겠다 그러는데 팡 튕겨나가길래 뭐가 다른 거지? 왜 벽으로 붙으라고 그런 거야? 그랬는데 벽에 박혀 있는 거 보고 아 그래도 좀 생각이 있었네. 1편은 제가 사실 오늘 촬영하려고 앞부분 다시 보고 왔는데 그래서 막시무스가 이렇게 약간 군인처럼 이렇게 착착착 오가나이즈해서 하는 게 1편에 약간 그 첫 번째 검투 대회에 카타르시스거든요. 아, 네. 얘가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근데 여기 그걸 기대했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조금 어중간하게 있었던 거지. 예고편에 나오잖아 튕겨나가는 거. 슬슬 까는 시간이 됐나요? 이제? 그럼 명장면. 그러니까 의붓아버지 그냥 무릎 꿇고 이제 있는데 로마는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냐고 소리치거든요 사람들. 거기는 멋있었어요. 그러네요. 그 장면 멋있네요. 첫 번째 그 코뿔소탄이랑 싸울 때 살려 죽여 막 이걸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1편의 러셀 크로우는 그 비슷한 상황에 안 죽여요. 잔인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긴 사람들에 대해 약간 비난하는 쪽의 그런 대사가 그 앞에 나와요. 그 러셀 크로우가 막 화를 내거든요. 이거 원한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 죽이는 거 원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묵을 하다가 네. 갑자기 더 멋있어져서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들은 바로 죽이더라고요. 범님의 명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인트로 전쟁 씬이었거든요. 네. 그 장면이 그 콜로세움 외에 실제 해상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트로 보면서 기대감이 와 좋다, 너무 좋다라는 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페드로 파스칼가 장군 역할이죠. 그 아카시우스라는 장군 역할이 거기서 이제 그 부하들을 다독여서 전쟁 나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루시우스 폴 메스칼이 그 자기 아내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들 이런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이렇게 아내를 집에 두고 전쟁에 나가는 남편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보통의 전통적인 역할이라면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저 역할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고. 그 아내가 죽고 나서 꿈에서 그 떠나 보내는 그 장면도 되게 연출이 너무 멋있다,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인트로. 베트남 장면 나올 때 되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공과 배의 상징을 잘 써서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제 배 못하는구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장면이 화면상은 제일 인상 깊고 멋있었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고 완전 흑백으로 하면 뭐라 하지? 그 거친 이질감이 있어요. 흑백이야 나는. 그런데 흑백인데 흑백이 아닌 것처럼 저승세계일 것 같은 그 톤으로 쫙 하니까 그래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배는 저럴 것 같다. 그건 좋았어요. 얘기를 들으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화면은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고 얘기 들으니까 맞아. 그 막심 그래서 재밌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막시무스 그 혼외자만 아니면 저 되게 집중해서 볼 수 있었는데